안녕하십니까. 내사주 내가 풀기에 도전하고 있는 홀로 서기쌤입니다. 제가 이제 이 내사주 내가 풀기 이 사주 푸는 곳에 이렇게 공부한 지가 벌써 이제 두 달이 훨씬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그동안 한 여섯 일곱 편을 찍었는데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이 이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다음에 보다 더 이제 다양한 내용을 보면 볼수록 이 약간의 오류도 생기고 그다음에 몰랐던 것을 새로 알게 되는 그런 사실도 생겨나서 제가 한 2주 동안은 이렇게 약간 영상을 찍는 것을 멈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2주가 지난 뒤에 영상을 찍게 되는데,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저녁 밤길을 걸어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정신을 살짝 잃었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얼굴을 좀 약간 깠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가 이제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흘러가기 위한 배수로였는데 그 배수로 바로 이 끝쪽에 제가 거기서 들어가면서 넘어졌는데 그게 보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관으로 연결이 돼서 저 밑에 물이 흘러가는 그런 관으로 연결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마터면 거기서 정신을 잃었다든가 아니면 미끄러져서 관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생사를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위험에도 처해 있다. 그래서 이 사주 명리학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얼마든지 내가 생사 고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구나. 물론 이제 그러한 어떤 내가 생사에 놓여 있는 그런 어떤 사건, 사고 등이 이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러한 것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깨닫고 그래서 이제 조금 조심하는 차원에서 사주도 제가 이제 어디까지나 공부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주를 푸는 거기 때문에 약간 틀리는 부분 그래서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 2주 동안은 이렇게 보다 더 공부를 하느라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저의 사주를 푸는 거를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저의 이제 사주를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주는 저는 이렇게 갑을, 임신, 이렇게 천간은 네 글자, 그 다음에 지지는 네 글자, 그 다음에 여 밑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이와 같이 구성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글자들은 모두 각각 의미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에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러면 이제 저의 사주 한자 한자를 가지고 의미도 파악하면서 어떤 것이 또 사주를 풀어가는 순서를 저 나름대로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한번 차례대로 해가면서 여기 이제 6번이 있는데 이게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1번 오행 분석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사주냐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근황하냐 근약하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격국도 보고 조와 조를 이렇게 보는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내 사주를 풀려고 하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사주에 사용하는 용어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알아야만 이해가 빨리빨리 와요. 이걸 모르면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왜 그러냐면 이런 곳에 쓰이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일단 용어의 뜻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또 다른 저와 같이 또 다른 자기의 사주를 풀고 싶다면은 먼저 이런 어떤 이 한자 24개 이 한자부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천간이나 지지다 뭐 편재정제 이러한 용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행을 분석을 해보면은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라고 했죠.
목화, 토, 금, 수. 그래서 이 색깔별로 5가지 색이 있는데 저의 원국 사주 천간에는 여기 천간이라 그랬죠. 천간에는 이 없어요. 이게 병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병화도 없고 그 다음에 저 또 없는 것이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뽑아봤어요. 저가 없는 것은 병화도 없고 천간 말하는 거예요. 천간과 지지에 말하는데 일단은 천간입니다. 천간은 하늘의 명령, 즉 사주는 하늘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그래서 이 천간은 이런 글자가 일단은 병이 없습니다. 병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천간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게 이 무토가 없어요. 무토, 그 다음에 경금이 없고 기토가 없고 개수가 없고 정화가 없습니다. 자, 모두 천간은 글자가 모두 10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래서 10개에 없는 것이 있다. 그러면 없는 것에 대한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한테는 을목한테는 이 병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병화가 빠져 있다는 것은 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이제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화가 없다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무토나 경금이나 기토나 개수나 정화는 비록 천간에는 없지만 물론 이제 여기는 4글자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6개는 없겠지요. 누구나 다. 자, 이렇게 없지만 밑에 보면 지장간이라는 거 있어요. 지장간이라는 것은 이 지지 속에 이 지지 여기는 축토, 진토, 미토, 신토, 신금 이렇게 4개의 지장간 밑에 있는 천간의 속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간의 의지. 그러니까 여기가 개수가 여기 축토 밑에는 개수가 있고 신금이 있고 기토가 있어요. 그래서 개신기 이걸 잘 알아둬야 돼요. 자기가 여기에 지지가 어떤 지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장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암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천간은 하늘이고 지지는 땅이고 지장간은 땅 속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천간은 하늘의 명령이고 지지는 그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거고 지장간은 사람들이 실제 움직이는 모습이 이 지장간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기가 있고 진토 밑에는 을계무가 있고 그 다음에 미토 아래는 정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신토 아래는 신금 아래는 무임경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천간에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머지 무토, 경금, 기토, 개수, 정화는 실제 지장간에 있다. 그러면 천간에 있는 것과 지장간에 있는 것이 똑같다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아무래도 이 천간에 있는 것이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는 것은 그보다는 영향력이 좀 약간 미흡하다. 그렇지만 없지는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 그런 걸 다 따지고 보면은 지장간에도 없고 천간에도 없는 것이 바로 저는 병화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병화가 없으면은 이 병화는 뭐 생전 못 쓰냐? 그것은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은 내가 대운이나 연운이나 이랬을 때는 대운이나 연운 그다음에 월운, 일운, 시운에는 이게 순서대로 60갑자가 순서대로 계속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흘러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병화가 저한테도 들어오는 시간이 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이 대운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있어요. 어느 때 있냐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저한테 이제 대운이거든요. 대운. 이 대운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올 테니까 즉 여기 영살 때 태어날 때죠. 영살 때 신축에 태어났는데 이 대운이 신축이라는 대운이 10년간 올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해라. 갖춰라. 즉 암시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쓰진 않았지만 연운이나 그다음에 월운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직접 준비한 것을 나타내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연운과 이런 뭐 월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운은 준비를 하라, 준비를 갖춰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저는 0세 때 신축이 대운이고 대운수죠. 대운수 10살 때는 신묘 그 다음에 20살 때는 경인 그 다음에 30살 때는 기축 40살 때는 무자 그 다음에 50살 때는 정해 60살 때는 병술 70살 때는 을유 이런 식으로 대운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60살 때 병화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이 병화의 기운을 이렇게 대운수에서 즉 준비하는 기운은 바로 60살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크다란 대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연우는 1년에 이제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저는 이제 그 병화가 들어왔었을 때 또 제 어떤 사주가 어떻게 기제가 작동했는지를 또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병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는 이제 계속 이제 나가는 것이 뭐 이제 생극, 재화 이런 거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병화의 쓰임이 어떤 쓰임인지는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신강, 신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내가 사주가 신강한 사주냐 또는 신약한 사주냐 이것을 보면은 신강한 사주여야만 내가 어떤 행운이 왔을 때 우리가 이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대운이나 그다음 대운은 준비하는 거라 그랬죠. 연운에 보면은 이게 오는 것이 우리는 행운이에요. 이 행운이 왔었을 때 내가 사주가 신강하면 그 행운을 가질 수 있지만 만약에 신약하다고 하면은 행운이 와도 제대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거. 그런데 또 그러면 신약한 사주는 뭐 평생 아무것도 얻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죠. 이 신약한 사주였는데 이 신약한 요인에서 만약에 신강한 기운이 이런 뭐 대운이나 이런 데 일운이나 이런 데 들어오면은 그때 내가 신약했었던 것이 신강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단은 내가 기본적으로 신강이냐 신약이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자, 제 사주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사주가 이제 천간은 갑을 임신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을 임신으로 돼 있어. 신금. 그다음에 지지는 저기 보면은 신금과 그다음에 미토, 진토, 축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강신약을 따져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점수를 이렇게 줬죠. 자, 점수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10점입니다. 10점. 10점에 천간에 여기 10점. 여기는 0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00점 만점으로 하면은 10점, 10점 여기서 10점인데 이 10점은 0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0점이냐면은 이거는 기준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 을목이잖아, 을목. 자, 그러면 을간에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은 같은 색깔인 갑이에요. 같은 색깔이 갑목과 그 다음에 나를 생해주는 것, 즉 목을 생해주는 것을 즉 목기운과 수기운이 나한테 사주에 신강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목기운과 여기 수는 이런 임수만 있는 게 아니라 개수도 있죠. 개수도 있고, 자, 여기는 이제 목도 갑목이 있고 나와 똑같은 을목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 네 가지가 나를 신강하는데 좀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갑이 있죠. 갑목이니까 여긴 천간은 10점, 10점, 10점. 여기가 만점이잖아요. 여기가 20점. 미토는 여기가 월지는 30점. 나머지는 10점, 10점이 만점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이 사주는 이 점수는 이거 그 만세력
이렇게 앱을 쓰면은 이 점수가 나와가지고 내가 신강이나 신약이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렇지만 이제 알려줘도 왜 신강이고 왜 신약인지를 모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간모, 임수는 여기 같은 내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10점씩 받은 거예요. 20점. 그 다음에 이 신금은 나를 극해주는 거야. 여기 오행 보면은 이 금은 여기 있잖아. 금은 이 목을 극하는 겁니다. 상극을 하기 때문에 점수가 없어요. 이거는 0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금, 이 지지 밑에 있는 지장간을 봐야 되는데, 지장간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무토, 임, 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임이 저한테 이제 임수가 점수를 주고, 여기도 여기 을기 있죠. 을이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을이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개가 점수를 주고, 을이 점수를 받고 여기는 걔가 점수를 받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월지 밑에는 30점, 여기는 20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점수를 쭉 계산해 보니까 저는 10점, 20점, 그다음에 20점이니까 20점, 그다음에 20점, 40점, 그다음에 4점, 20점을 해서 저는 46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46점. 그런데 이 100점 만점에 46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40점서부터 60점까지 40점서부터 60점까지는 여기는 이제 이 사주가 신강하지도 않고 신약하지도 않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슨 사주냐면 중화사주라고 해요. 중화사주. 그래서 중화를 이루었다. 강약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가 받은 점수가 46점이잖아요. 그죠? 46점이니까 50점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50점을 기준으로 하면 조금 못 미치니까 중하긴 중한데 조금 이제 약한 중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같이 중화사주다. 이런 것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제가 이제 아는 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께 이렇게 사주를 받아보니까 실제 아주 센 사람은 제가 알고 있는 센 사람은 이 사주가 90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신강한 사주죠. 그러면 그 신강한 90점 사주를 보면은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그냥 뭐 이게 뭐 아주 기가 세가지고 다른 사람 말은 막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주관대로 주관이 엄청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강한 사주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중화사주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는 오행은 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 사주는 여기서는 이제 중화다. 중화를 이루었다. 중화사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중화사주면은 이제 뭐 신약한 사주보다는 좀 낫겠지요.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나 아니면은 이런 뭐 이렇게 뭐 극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나 이런 거 등등. 다음에는 이제 이 근이 왕하느냐 그다음에 쇠하느냐를 봐야 돼요. 이 근이 왕하면은 결국 뭐 신강과 약간은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이게 해석이 뭐 비슷한 거라고 생각은 들기도 하지만 이게 좀 다르니까 용어가 틀리겠죠. 그래서 근이 왕하다는 것은 내가 그런 어떤 기질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보면은 이 30점에서 여기서 보면은 이 같은 이 만점에 여기에 15점짜리 이런 뭐 있잖아, 이런 거 등등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근이 왕하냐 쇠하냐를 어떻게 찾냐면은 이 지장간에 나와 있는 글자가 천간에 나와 있으면은 즉 이거를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천간에 투관됐다고 하는데, 이 투관이 되면은 근이 있는 거래요. 투관이 되면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저는 이제 을미일주라고 그랬죠. 이거는 나 본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여기 있죠. 정을기. 지장간에 정을기가 있는데 여기에 을이 있죠. 여기 을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저는 근이 있는 거예요.
근이 있는 거야. 일목에 근이 있다라는 것은 남한테 어떤 뭐 유혹이나 이런 거에도 빠지지 않고 내가 주관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이 있다. 그러면 여기 근이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근이. 자, 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개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개수가 있는데 여기 임수가 있죠. 여기에 임수. 그러니까 같은 수가 있다. 천간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것도 근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신기, 여기 신이 있잖아요. 신이 있다. 신이 있는데 여기도 신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는 근이 세 개다. 그러면 근이 세 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근황한 사주다. 그러면 근황한 사주라는 것은 쉽게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꿋꿋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야, 저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뭐 축토나 그다음에 뭐 진토나 이런 곳에 미토나 이런 것이 지지에 있는 글자들이 굉장히 이게 이 사고에 놓여 있는 그런 어떤 즉 좋고 나쁨이 분명한 글자가 여기 지지 속에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인생을 굉장히 좀 약간 파란만장하게 만드는데 작동한다는 것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뭐야 저 사주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제가 제 사주를 이렇게 판단했을 때 다른 사람 것도 보고 그동안 공부를 할 때 보면은 그래도 인생이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사주가 아니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사주다. 그래서 이 역술인들이 굉장히 사주 보기를 까다롭게 꺼리는 사주가 바로 뭐냐면은 이 을목이래요. 을목을 가지고 있는 을목을 일간을 하는 이 사주가 굉장히 까다롭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괴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들이 굉장히 보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만큼 단순한데 이 을과 개가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이게 막 섬세하고 막 이렇게 그다음에 기분이 수시로 이렇게 자꾸 막 변동되고 막 이래가지고 사주 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격국을 봐야 되는데 격국은 내가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이 격국입니다. 그래서 이 격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봤을 때는 공부를 했을 때 보면 이 격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격국은 바로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쓰임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쓰이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사주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 뭐하고 같냐면은 자연의 이치 변화하고 똑같다는 거야. 자연의 변화하고 똑같다는 거. 즉 거기서 이 사주가 나온 것 같아요. 자연의 변화, 사주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봄에 하나의 이제 우리가 나무를 본다 그러면 나무를 본다 그러면 이 나무라는 것이 뭐 처음에 이제 씨앗에서 나무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싹이 나오죠. 싹에서 나오면은 싹이 나오면은 이제 자랄 거 아니에요. 자라면은 이 씨앗에서 바라나 뭐 싹에서 자랄 때 이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물과 물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햇볕이 있어야 잖아요. 햇빛.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잘 자라려면은 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분. 즉 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잘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잘 자라요. 그래야 얘가 싹이 자라서 무엇을 피고 꽃이 피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고 다시 열매에서 또 다른 씨앗이 이렇게
매달려서 상생 계속 돌아가는 거 순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인생도 마찬가지로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려면은 뭐가 있어요? 여기에 필요한 양분이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나 햇빛이 만약에 없다고 해봐요. 예를 들면 그럼 이 나무가 물이나 햇빛이 있으면 얘가 제대로 자랄까 못 자랄까요? 못 자라죠. 생장이 안 되지. 가장 필요한 것이 그래서 물과 햇빛이죠. 햇빛. 가장 기본적으로 물과 햇빛이 없으면은 얘는 자라도 아주 시원찮게 자라는 거예요. 특히 물이 없으면은 나무가 완전히 메말라 죽죠. 메말라서 고사되죠. 고사. 그다음에 빛이 없다 보면은 물론 이제 빛이 없을 수는 없죠.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 것도 시원찮거나 아니면은 잎만 가지와 잎만 무성하잖아요. 우리 왜 농사 질 때 보면은 예를 들면 호박이나 저도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여기서 텃밭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호박이 잎은 많아가지고 굉장히 열매가 호박이 많이 달릴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이 기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호박이 딱 한 개씩만 달리더라고. 한 나무에 하나씩만 딱 열매를 맺더라고요. 이것은 가장 자기가 이제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을 취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가 이제 나무 중에서도 가장 저는 생각하기에 굉장히 인간과 많이 닮은 나무가 소나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먼저 퇴직한 학교에서 그 이제 생태숲 관련된 이제 학교 이렇게 그걸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무를 이렇게 막 공부하다 보면 소나무가 인간과 가장 유사한 그런 어떤 생장 과정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는 이런 어떤 기후가 이런 것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은 소나무 솔방울이 엄청 많이 달려요. 그 소나무의 솔방울이 엄청 많이 달린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열악하다라는 그런 증거. 그래서 내가 나의 그 어떤 뭐 번식 종족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결과를 나타내듯이 이 마찬가지로 이 식물도 이런 물, 햇빛, 이 양분이 필요하죠. 양분이 필요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양분이라는 것은 뭐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자라지만 오늘날에 농사를 지을 때는 뭐 이 양분도 거름도 아주 특화된 거름 같은 거를 주잖아요. 이 특화된 양분이 바로 뭐냐면 인간으로 말하면 얘가 뭐 같아? 얘가 교육이라는 거죠. 교육. 즉 가정교육 어렸을 때 그래서 이 0세 여기서부터 10세까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여기서는 가정교육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20세 때 여기까지는 우리가 학교교육이 필요한 거죠. 학교교육. 그 다음에 이제 20대 이후에서 20대 여기까지는 학교교육이 필요하고 20에서 이제 요 30으로 갈 때는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이제 직장 적응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게 잘못되면은 나무나 이런 데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듯이 우리 인간도 여기서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직장에 가서 여기 3대원 여기 이제 1대원, 2대원, 3대원이라고 하면은 3대원에 가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인관계나 이런 거 등등을 잘 이뤄나가지 못하니까 가정교육이 잘못됐을 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을 대했을 때 저 사람이 인품이 굉장하다. 가정교육을 잘 받았나 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호감이 가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이제 뭐 좋은 관계를 맺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20세 전후에 가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물론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못 살았었을 때 또는 조선사회 같은 데는
굉장히 이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앞날에 뭐 신분이나 아니면 뭐 재나 부나 이런 거를 보장해주는 사회였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은 뭐 요즘은 뭐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직접 사회 교육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도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해보지만 그렇게 학교에서 중간에 자퇴를 하고 내가 나가서 스스로 뭐 이렇게 학원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학교 교육을 제대로 잘 받아야만 우리가 이 30대, 40대에 가가지고 직장 교육에서 내가 나의 위치를 제대로 찾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해야 내가 뭐 월급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과정이 준비를 해라. 이런 것이 바로 이 대운에서 암시하는 거예요. 너 여기가 학교교육, 가정교육 받을 시기니까 가정교육 잘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 학교교육 잘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 여기 30대 뭐 직장, 그 다음에 40대 직장에서의 어떤 본인 위치, 그 다음에 이제 50대 가면은 이미 모든 인생이 다 결정이 되잖아요. 50대에서 내가 뭔가를 뭐 새롭게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바뀌는 게 아니고 50대 되면은 물론 뭐 이제 뭐 돈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서 횡재가 되는 그런 뭐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 일반적인 그런 의미에서는 50이면은 모든 것이 인생이 다 결정이 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처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과정이 사물과 자연과 아니면 인생이 너무나 닮았다. 그래서 때에 맞춰서 준비를 해라. 즉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그다음에 일할 때는 일을 해라 하는 것이 이 사주가 자연과 닮은 점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이걸 공부를 통해서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근황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장간에 있는 이런 어떤 에, 행들이 천간에 투관이 되면은 근황한 사주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격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격국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너무 길으면은 또 이걸 갖다가 저 사람은 실력도 없는 사람이 길게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은 저도 이제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이제 이해가 잘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격국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격이냐, 즉 나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직업의 특성을 보는 게 격국입니다. 직업의 특성. 그러니까 나는 어떤 직업이 나한테 맞는가, 너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격국이고, 그 격국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디냐면은 이 월지에 있는 것을 보고 격국을 정하는 거예요. 자, 월지라는 것은 여기 저는 이제 진토예요. 진월이에요. 진월. 자, 진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1년을 사계절을 보면은 사계절을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한번 써볼게요. 자주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게 12지지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 사주는 음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양력으로, 우리가 이제 왜 양력으로 이렇게 달력을 보면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축이 여기가 가장 봄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2월이 되는 거야. 양력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태어났으면은
저는 이제 진월이니까 양력으로는 4월 달인데 4월 달인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양력으로 4월 달인데 양력으로는 실제로 4월 달에는 양력으로 따지면 5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일이 이제 3월 18 음력으로 3월 18일인데 요때에서 저는 아무튼 진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여기가 이제 요 진월에 여기가 이제 진월이고 여기 이제 을이 있고 개가 있고 무가 있잖아요. 을개무가 있는데 여기에 투관되는 거 암장되어 있는 것이 투관되면 그게 저의 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까 투관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요 개가 투관되어 있죠. 개가 임으로 투관되어 있고, 자, 개가 임으로 투관되어 있고, 여기가 무토가 여기 진토 같은 토로 돼야 돼. 개는 수고, 얘는 토고, 얘도 토고, 얘도 수예요. 이렇게 투관이 되어 있을 때, 천간에 투관이 되어 있을 때, 여기에 되어 있을 때, 이거를 격으로 잡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임수는 저한테 뭐냐면, 여기 있잖아. 임수는 정인이에요. 정인. 그러면은, 여기가 정인이고, 그 다음에 진토는 저한테 정제예요. 정제. 그래서 얘는 정제. 그래서 저는 직업 특성이 무슨 격이냐면 정인격이고 정제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인이라는 것은 이 글자의 의미가 있어요. 글자의 의미가 있는데 이제 여기 글자의 의미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오늘은 격구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인격이라는 것은 이 인이라는 것이 인이라는 것이 즉 수라는 것은 여기에 수 있잖아요. 이 수, 임수하고 개수. 이 얘네들이 뭐냐면 뭘 뜻하냐면 이 지식을 뜻해요. 학문 지식을 뜻하는 거야. 즉 공부를 뜻하는 거야. 공부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가 정인이라는. 그러니까 너는 직업이 뭐냐면 너는 공부를 해가지고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너는 직업을 삶아라. 직업을 가져라.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격이 정제격이 있는 것은 이 정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정제잖아요. 여기 정제 있고 여기 편제가 있어요. 정제 있고 편제가 있는데 정제는 어떻다 그랬어요. 얘가 을목이 일간이 음이면은 여기가 양일 때는 정자가 붙어서 정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제격이라는 것은 월급을 또박또박 받는 거. 이런 직업, 뭐예요? 월급쟁이지. 그러니까 월급쟁이로, 즉 쉽게 얘기하면 직업의 특성이 학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학문을 바탕으로 월급을 받아서 살아라. 이 뜻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격이 이런데 제가 만약에 이제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거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뭐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죠. 사업을 한다든가 내가 내 사업, 자영업,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아니면 뭐 농사를 짓는다든가 농사 짓는 거 월급 받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거 상업, 장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만약에 했었을 때는 안 맞는 거지, 격이. 격이 안 맞으니까 뭐 때문에 뭐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격국이 본인이 그 다음에 격국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이 이 천간의 명령이에요. 천간의 명령을 그렇게 실행을 하는 건데 일단은 저는 이제 오늘 여기 격국까지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냥 뭐 나름대로 이 사주대로 그냥 살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제가 직업을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거 가지고 막 아이들을 가르쳐 주고 그런 거를
계속 해왔었으니까, 그리고 월급 뭐 또박또박 받았었으니까, 이런 거.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격구까지 제가 이제 그동안 공부한 내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제 여기 한 글자 한 글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 조화와 조우까지만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나 이런 걸 가지고, 여기 뭐 편인도 있고 막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